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안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성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향후 4년간 부안을 이끌고자 군수 후보로 나선 4명의 후보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좌석순에 따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권익현입니다.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기호 4번 김상곤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김경민 후보입니다. 무소속 김종규 후보입니다. 기호 6번 김종규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의거한 후보자 토론회이며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전주 MBC를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다룬 공통질문과 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끄는 집중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후보자들은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어진 답변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준비하신 공약을 바탕으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기호 1번 권익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이제는 6만도 안 되는 희망을 잃어가는 부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는 즉시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군수 직속으로 설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주민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농공단지에 공장을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크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군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농림, 축산, 어업인과 소상공인이 만족하는 부자 부안,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는 활력 부안, 청소년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부안,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을 바꿀 젊은 군수 후보 부안 불도저 기호 4번 김상곤 인사드립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부안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군민들을 만났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군민들을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격려가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지지와 격려해 주시는 부안의 어머님, 아버님, 젊은이들 얼굴에 묻어있는 고단함과 지친 모습, 그것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군수 기호 4번 불도저 김상곤 반드시 당선돼서 부안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부안을 잘 살게 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과연 누가 부안군을 발전시킬 사람인지, 과연 누가 부안의 경제를 살릴 사람인지 선택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토론이 유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주십시오. 활기차고 잘 사는 부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김상곤을 지지해 주십시오. 부안을 꼭 바꾸겠습니다. 부안 경제 꼭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10만 향후 여러분, 기호 3번 김경민 부안 군수 후보 군민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실로 10여 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고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금의 부안의 현실을 생각할 때 참담한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은 소위 고령화, 저출산, 탈부안으로 대한민국 소멸지하체 1순위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화도 생건맛을 내어주고도 새만금 사업의 변방으로 밀려났고 부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힘없는 부안입니다. 부안의 아들, 딸들이 부안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각종 자치평가 지표는 하위권으로 민선 6기 동안 민주당 단체장 4번, 무소속 2번의 성적이 바로 하위권입니다. 특히 청렴도는 2년 연속 전북 꼴찌로 우리 부안 국민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저 기호 3번 김경민, 위기의 부안을 살려낼 마지막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소속 김종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안군수 후보 기호 6번 김종규입니다. 행복한 국민, 자랑스러운 부안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6기 행복한 국민을 위해 빚없는 부안을 만들었고 예산은 6천억 시대의 눈높이를 두고 있으며 목발 투혼으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럼에도 4년 동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많으면 저를 지지하셔서는 안 됩니다. 숟가락 젓가락 어디에도 다 있는 줄 아는 김종규가 재선에 도전한 것은 지금 부안에 꼭 필요한 것은 재선 군수입니다.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임용비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수생정원을 완성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관광버스 하나 부안읍에 들어오지 않는 부안군을 부안읍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도록 할 것입니다. 부안읍의 발전을 통한 부안군의 도약이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부안읍이 살아야 부안군이 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선 도전자 기호 6번 김종규에게 끊임없이 부안의 발전을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변산해수욕장이 조성사업은 끝났지만 인근 자원과 연계한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 시작하십시오. 변산 해수욕장의 발전 방향은 새만금과 연계돼야 됩니다. 새만금 관광도시 건설은 군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은 새만금 항공내조 산업과 함께 발전돼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항공내조 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내조센터 건립은 사정타당성 연구라는 용역을 맡아 15년부터 한국관광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하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항공내조센터 추적지인 부안군 하서 일대였습니다. 저 김상곤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초경량, 경량 비행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이 모든 부안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군수가 되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변산에 있던 새만금에 있던 항공 내조 동호인들을 일반인 체험객들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강 내조
체험 수학여행을 유치하여서 부안군을 전국의 학생들의 모이는 이색 체류형 체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중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 최고의 한국 레저 메카 도시 부안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도시, 부안 건설, 해수욕장과 연결된 부안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입니다. 새만금 사업에서 우리 부안군은 관광 내도 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정작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방침을 바꿔서 부안을 수변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요원합니다. 저는 부안 자체적으로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군 변산반도 해안선은 99km입니다. 어느 해안선보다도 풍광이 맑고 바다 풍경이 좋습니다. 저는 이 변산반도 99km에 모노레일을 놓겠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도시에서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하고 재미있는 관광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진나루에서 격포, 진서, 줄포, 우포리, 바둑공원까지 이루어지는 모노레일은 우리 부안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고 일회성이 끝나는 마셜 축제를 연중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휴게소, 공연장 등을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대를 만들고 우리 부안 국민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부안군 청년 일자리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농어민 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100년 부안 소득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무소속 김종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변산해수욕장과 새만금에 대한 건 함께 갑니다.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민선 6기 동안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면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안도 철길이 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변산해수욕장은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숙박시설이 좋은데 5성급 호텔이 없습니다. 5성급 호텔이 오게 되면 이 접근성 플러스 그리고 호텔이 들어게 서면 놀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 8월 달이면 짚라인 시설이 완성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먹거리 시대는 양의 시대, 질의 시대, 격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어서 먹거리 부분은 확실하게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부안군은 캠핑 산업의 메카를 새만금에 만들어서 변산해수욕장과 새만금의 연계를 통한 소득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면 지금의 시작된 변산해수욕장은 그 가속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하는 사람은 바로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만금의 시대 2023년 세계 잼버리에 함께 합시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입니다. 1933년에 개장된 변산해수욕장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왜냐? 그동안 군수를 역임했던 분들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도의원 재선을 하는 동안 2014년에 전라북도 교육청 교직원 수련원을 바로 변산해수욕장에다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0억 이상이면 정부의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권의 때였기 때문에 이 투용자 심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왔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 투영자 심사를 9월 달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정부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 변산 해수욕장은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교직원 수가 2만 5천이고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입니다. 이 10만 명이 네. 올 때 네, 시간 변산 다 됐습니다. 해수욕장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첫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6분의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 3명에게 질문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단 한 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후보자당 질의응답 시간은 최대 4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부터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 6분입니다. 김종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철도가 열리고 하늘길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안까지 철도가 오려고 한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익산에서 대학까지 철길이 열려야 됩니다. 현재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 14.3km를 복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4,300억이 들어갑니다. 이제 나머지 1,200억이 있는데 공정률이 76.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00억가량이 되어야 대하까지 옵니다. 그 대하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올라오려면 6,200억이 필요합니다. 익산에서 대하까지 오는데 지금 20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하에서 신항만까지 오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방 철도길이 열릴 것처럼 또 다시 우리 부안 국민들한테 이 새만금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적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래서 시대가-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부안군이 역대 이래 2023년 세계 잼버리 세계 대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되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알겠습니다. 김정주 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실현 가능성이 바로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실현 가능성은 1차, 2차로 나누는데 1차 해창까지는 용역비가 서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그 있습니다. 용역비도 1억에서 2억 올린 것으로 지금 부풀려 가지고 이 부안에 철길이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권익현 후보님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권익현 의원님 그 행정학을 전공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단체장의 행정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 뭐 조직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관련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는 행정학과를 졸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 기석 행위와 예, 예. 재량 행위를 물어본 겁니다. 예. 권익현 의원님 법률 기석 행위와 재량 행위 중에서 단체장이 되시면 재량 행위와 법률 기석 행위 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재량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권익현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법률 지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량 지속 행위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쭌 그 답에는 미흡하지만은 우선 법률 규석 행위와 재량 행위는 무슨 비율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재량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안군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면 더 훌륭한 군수가 될 수 있으라 믿고요. 김상곤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에 투자된 것 중에서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정부와 마을센터, 그다음에 권역별 마을 만들기에서 보면은 전부 중간에 있는 농업 귀족들, 용역회사들한테 많은 이득을 남겼을 뿐이고 남은 것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건물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님 혹시 권역별 사업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예, 참여한 적 있습니다. 네. 권역별 사업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그 사업이 우리 농촌 그다음에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1차로 했던 사업들이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차에서 제가 이제 나서서 그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한국농촌공사의 용역 덕분에 그 사업비가 다 투자해버리고 운영비가 안 되는 이런 실상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듣겠고요. 예, 김상곤 후보님 농민 활동을 하시면서 군청이나 정부로부터 보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그 건수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네. 제가 그 도청을 통해서 혼비나 그 육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육묘장 지급이 제가 좀 엿듣는 것은 네.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도나 국가나 부안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그런 액수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한 건이 있는데 예. 육묘장 사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 도에서 나온 사업비로 인해서 각 시군의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 하나가 육묘장 사업이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이제 아주 잘하고 계셨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농촌 농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용역 사업이나 실제는 회사들의 배만 채우고 우리 농민들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마을 주민이나 그 군민들한테 정확히 의사소통하고 그 군민들이나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농업이 되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김종규 후보 주도권 같습니다. 권익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도의원 8년 하셨죠? 그렇습니다. 재량 사업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재량 사업비가 아니고요.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이게 소규모 사업이든 뭐 도의원이 가져와서 8년 동안 가진 많은 금액들을 몇 개 업체나 나눠줬어요? 제가 나눠준 게 아니고요. 부안군에다 주었죠. 부안군에 준 게 아니고 대부분이 제가 군수를 해보니까 업체들도 다 선정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려서 그런 분도 수십억을 있겠죠. 많은 저는 그러지 데다가 않았습니다. 나누어 주었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전라북도 교직원 연수원 설립 심의 통과했다고 여기 보면은 성과를 3개 냈어요. 네. 8년 동안 보면 요건 아직 안 됐고 네. 여기는 지금 일부 그 전라북도 교육원 연수원은 수련은. 관광지로 바꿔야 됩니다. 예? 교육용 관광지로 바꿔야 돼요. 관광 호텔 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투중자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업은 뽕 산업이 민선 3기 때 시작한 이후에 가져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뽕 산업 교육문화센터 이제 건립을 하신 건데 그럼 8년 동안 요거는 하나는 안 됐으니까 2개 했으면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8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예, 이게 2개 성과가 있잖아요, 2개. 이러니까. 자, 교육문화휴관 건립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개는 인정을 한다니까. 네. 인정을 하는데 전라북도 교직원 연수원 수립 심의 통과한 것이 지금까지 안 돼서 이건 호텔 부지로 바꾸자고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을- 성과가 2가지인데 예.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왜 지금까지 준비를 이 정도밖에 못했느냐 이런 거죠. 준비를 못하 8년 동안 네. 도의회에서 네. 의회 발의 건수를 보니까 네. 대표 발의한 건 한 것도 없고 다 끼어서 갔더라고요. 다 끼어서. 대표 왜 발의한 그러셨어요? 것이요. 조례가 5건 정도 됩니다. 이게 5건이 잘 찾아보셔야죠. 대표 발의가 없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끼어 들어갔더라고요. 아유, 그 끼어들기 안 했어요.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내가 찾아본 것에 대해서 그 대표 발의했는지 아니면 대표 발의자가 따로 있고 그 그렇죠. 뒤에 끼어서 들어갔는지 내가 오후에 토론회 때 다시 말씀을 우리 드리도록 끼어 들어가지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예, 거기까지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잠깐만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답변 한번 드릴게요. 아니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 김경민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되면은 그 주민 참여 예산을 100억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런 재원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주군이나 기타 군을 보면 우리 아니 다른 지자체 비교하는 것보다 예, 예. 우리 가용 예산이 330억 정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시 부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00억에 지금 저는 제가 이제 10억을 예,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는데 예, 예. 100억을 높이신다고 하니까 예, 예. 과연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나는 나올 생각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10억에서 예산을 이렇게 시루도 똑 자르듯이 해서 그 예산으로 쓰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주민 참여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결국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는 이유는 예.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민 경우는 참여 예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아까 제 말씀하신 의견 대로 들어보세요. 330억 중에서 70점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주민 참여 예산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아니 만들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니고 부안군 모든 예산이 예. 주민에게 다 공개하죠. 예, 예. 그러면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가 만드는 예산을 100억을 높인다고는 예산 규모에 안 맞아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현실에 처음부터 짤 때 맞지 않습니다.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방향으로 듣고 짜면 가능하니까 제가 제가 이제 군수가 주도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토론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도권을 김상곤 후보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이도 여객선을 1,000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여객선 회사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유도의 주민들이 물론 35%의 어떤 절감된 운임비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리를 건설하는데 200억이 들어가고 아니 2천억이 들어가고 페리오 하나 여는데 200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200억 정도 되는 것을 운행을 하면 편익 사업은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유도 주민에 대한 배려는 1,000원 버스 1,000원 단일화의 문제 때문에 운임에 대한 것도 1,000원을 해도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근데 생각 그 때문에 회사 우리는 네. 1,000원을 하고 싶지만 네. 지자체에서는 회사에서 동의해 줄까요? 저는 나머지 충분히 부족한 가능하다고 부분은 봅니다. 분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도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버스 공영제나 교통에 관련된 것은 운임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검토하겠습니다. 경우는 됩니다. 도에서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이 맞습니다. 벽지 주민들에게는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1,000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공약인 것 같아서 예. 제가 또 배울 겸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에 대한 걸 늘린다고 해서 부안의 미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지만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 순서입니다. 예. 조금 전에 김종규 후보께서 3대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먼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문화휴가는 제가 지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었고요. 두 번째, 잠사곤충 시험장은 제가 유치해서 거기에다가 130억짜리 변산반도 유이동에 130억짜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설명하신 지금 건가요?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질문 말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직원 수련원은요, 2014년도에 정말 부안으로 유치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 부안으로 갖고 오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10개월이 걸려서 갖다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일이에요. 도의원으로서 일입니다. 도의를 통과시키게 하는 게 도의원으로서 일이고 그 다음은 정부의 투용자 심사는 제 일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예, 질문하시기 김종규 바랍니다.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발표한 2015년 휴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제가 편의상 5등급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4로 하겠습니다. 종합 등급이 3등급이에요. 3등급이고 다음에 2016년도를 보니까 종합 등급이 4등급으로 5등급 중에 4등급으로 1단계 더 추락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발품을 팔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이야기고요. 재정 자립도 얘기 안 했습니다. 재정 분석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재정을 잘 못 운영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 부분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 자립도는 늘어가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예산을 전체 확보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자주재원에 대한 그 배당이 되고 나머지 전체를 예산을 만들어 갔을 때 현재 라등급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부안군만 라등급이 아니고 다른 데도 라등급입니다. 2개를 빼고는. 그러면 그것이 방금 권익현 후보가 지적한 대로 부안군이 꼴등은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다른 시군이 라등급이 아니다. 4등급이 아니다. 4등급보다 더 밑에 있는 데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1, 2등급은 가야죠. 그래야 재정 운영을 잘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재정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안군이 꼴등 수준은 아니다.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4등급이면 자료를 분석을 잘 해보시면 시군의 자립이나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예, 4등급이면 꼴등 수준입니다. 꼴등 수준이에요. 자, 다음에 김경민 후보께 묻겠습니다. 부안군 지방채 상환 당초 계획이 2016년 말 기준이에요. 계획이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2016년 말에 이 계획을 세웠어요.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갚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2017년에 채 1년도 안 돼서 바꿉니다. 2017년에 118억을 갚고요. 올해 44억을 상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 채무 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재정 운영이 잘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그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빨리 갚아놓고 채무 제로라고 선전을 하는 것은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 지방채를 갚고 빚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가 있는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지방채가 돼야 되는데. 김경민 후보님 거기까지 마시고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김상곤 후보께 묻겠습니다. 자, 지금 제3농공단지가 완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3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지방채를 갚아도 됩니다. 이것까지 갚았어요. 이것까지. 자, 김상곤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2018년도 일자리 사업을 보면 타 구는 19억이에요. 일자리 사업이. 근데 우리는 9억밖에 안 돼요. 10억이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상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제3농공단지는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터 닫고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 중인데 지방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 농산물로 활용한 농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 것을 소스류 공장을 농공단지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농공단지를 활용에 대한 것이 중요하시지 지금 입장에서 뭔가를 그냥 있는 데서 끌어오는 식 민자 유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한 것은 극구 노력하면 소스류나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상곤 후보 순서입니다. 못다 하신 말씀 이 시간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뭐 과열이 들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김경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하신 5대 공약서를 제가 잘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국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협치하는 자치 행정을 실천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맞죠? 예.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소통과 실천에 문제가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나눈 건지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안군은 소통과 협치가 안 돼서 2003년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소통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고 부안군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군과 함께 협치하는 그런 군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 참여 예산제부터 어쨌든 시작해서 소통과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권익정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약과 실천에 대한 것을 군정 목표에 대한 것을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봤습니다. 청년부안 혁신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2016년도, 2017년도 부안군은 2년 연속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요. 그리고 전국으로 따지면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하지 못한 이 부안을 정말 깨끗하고 맑은 그런 부안으로 만들고자 청렴 부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청렴이 안 되는 부안이네요. 그렇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김준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실현하였습니다 하와 건의하였습니다 하고 뜻이 뭔지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해. 실현하였습니다 예. 아니면 건의하였습니다. 이 둘 중에 거래, 실현과 건의. 예. 실현과 건의. 거리. 예. 왜 그러시냐면 18년 4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새만금 개발청 방문해서 네. 새만금 내부 철도에 대한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이고 그래서 홍보관에서 하서 부안원 백선까지 거치고 정읍역까지 이어지는 그 연장해 줄 것을 또 건의하셨죠? 네, 건의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현수막에서 제가 좀 보고 또 우리 후보님 그 운동복에 보니까 뒤에 써 있더라고요. 새만금 부안철도를 실현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 그건 제가 더 말씀드리면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더 말씀드리면 실현했습니다의 문제는 물론 5가지를 내세워서 문제를 그 실현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새만금 부안철도에 관련된 것은 종전에도 나왔었고 우리 후보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근데 이건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실현은 완성됐을 때 실현이고. 아니, 물론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안철도에 대한 그건- 게 실현이 됐냐 이거죠. 그건 제가 볼 말씀드리는 때는 게. 좀 말꼬리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도 세계 잼버리가 되면서 새만금이 미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에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철도를 건의하게 된 건 순수하게 저의 아니 제가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생각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약을 통해서 공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부 철도가 지금 그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1억에서 플러스 1억을 더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들어와서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 국민들 다 알고 들어와서 된 계시고 것처럼이라고 하는 건 실체적으로 보이는 철도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철길이 온다고 네. 하는 것은 실현된 거죠. 저도 거기에 희망적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철길을 있고요. 가지고 후보자끼리 이 얘기하면 네. 미래 비전을 만들지 못하는 걸 제가 실현하는 이제 좀 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빚없는 부안을 만드셨고 천원버스를 하셨고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직접 하셨고 고맙습니다. 새만금 부안철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는 선거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이제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잠깐만요. 오류를 꿈과 느끼셨다고 앞으로의 하면 계획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해주시기 분명히 바랍니다. 질문을 실현이 해주세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현혹된 글귀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현과 건의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실현은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용역비를 해서 철도가 놓여질 수 있는 기반을 실현한 거고 건의는 2차적인 철도 노선을 건의한 겁니다. 해창에서 하서, 부안, 백산을 거쳐서 정읍으로 이어지는 것을 철도 노선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예, 충분한 것은 저는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좀 현혹되고 이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글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현과 건의는 틀립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안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철도가 부안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국제대회 운영 등에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갈등 요소인 행정구역 분할의 해결 방법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무소속 김종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새만금 내부 철도 부분은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가 미래 비전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현재 도지사 후보인 모 당의 후보도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3년도 세계인들이 오는데 기본적인 접근성이 뭐냐 하면 바로 하늘길, 땅길, 바닷길입니다. 이걸 가지고 후보자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비전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새만금 내부 행정구역 부분은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부안의 몫을 찾아오고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정구역이 109, 209가 부안의 새만금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길은 1차적으로 해창까지 분명하게 용역이 발주됐고 2차 우리가 건의한 것은 하서와 부안과 백산을 거쳐서 정읍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입니다. 예,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사 개최 전에 철도가 개통되어야 합니다. 2016년 6월에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구축 계획을 보면은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까지만 신규 사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에서 새만금 홍보관까지는 철도 연결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간 부안군은 신항만에서 새만금 홍보관까지 철도 연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3월에 새만금 신항만부터 새만금 내저 용지까지 필요성만 건의하고 결국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금년도에 겨우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 2023년 잼버리 대회 전까지 개통이 불투명합니다. 김종규 후보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새만금 홍보관까지 철도망 연결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고 이번 결과만 보아도 네. 무소속 단체장의 한계가 시간 다 드러났다 됐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입니다. 새만금 철도 부안 연계에 대한 것은 국토부가 2018년도 4월 12일 날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만금 내부 철도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용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1억 원 있던 그 사업비가 그 우리 부안 지역 김종애 의원의 노력으로 1억 원이 더 증액되었죠. 올해 11월 이내에 조사 용역 결과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저는 새만금 철도의 부안 연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2023년 개최될 새만금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도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 중에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나 새만금 항공 레저 센터 사업에 대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몫은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말로만 새만금 했던 정치권의 입을 이제는 그 부안군의 군수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나. 군수가 되면 수시로 기획지정부와 국토해양부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겠습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나 새만금 항공 레저 센터에 대한 타당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에 소유된 부안 군민들의 교통 복지나 새만금 내부 철도의 부안 연결은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반드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입니다. 새만금 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정말 허구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에서 대학까지 14.3km에 대한 4,300억의 예산이 25년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76.5%로 앞으로도 1,183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하에서 신항만까지 43km에 6,2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선으로 6,200억이 언제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지금 우리 부안 국민들한테 또다시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억에서 2억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안군은 거기에다 대고 한술 더 떠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부안에서 백산을 거쳐서 정읍까지 이르는 철도길을 놓아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 상식 있는 사람들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부안이 허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새만금에 대해서 알짜는 김재 씨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철길이 열린다고 이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부안 국민들한테 허상만 보여주는지 정말로 한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시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7분이고 한 후보자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4분입니다. 먼저 상대 후보를 지목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종주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려면 먼저 국내 심의를 통과돼야 되고요. 네? 국내 심의. 두 번째 국제 심의를 통과돼야 됩니다. 혹시 국내 심의를 통과하는데 부안군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권익현 후보가 얘기한 걸 답변하기 전에 아까 부채 제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묻는 제가 설명을 예. 좀 아까 설명했잖아요. 1년에 제가 부채를 240억 이어받았는데 이자가 5억입니다. 그거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빚 안 져봤어요? 그래서 탕감한 거라는 말씀 드리고 잠깐만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부채는 저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있었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경영의 관리하느냐에 따라 문제고 다릅니다. 권익현 후보의 생각이 빚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5억에 1년에 5억씩을 내면 그 5억의 예산을 우리가 아껴서 복지에 쓴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부채를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 그 질의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국내 위치를 선정하는데 김한주 지사님 때 부안은 빠졌어요. 군산이었어요. 그다음에 송하진 지사님이 되셔가지고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그 격도를 했습니다. 1년 반 이상. 그때 위치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스카우트 연맹회에서 와가지고 군산하고 부안을 다 돌아봤는데 부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함종환 총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안군과 전라북도 노력이 부안군의 자연환경, 즉 다시 말하면 과정활동이 좋기에 천혜 자원이 아니면 나는 강원도로 끝까지 갔을 거다. 그래서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이 부안이었다.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께서 요 말씀까지 들으셔야 돼요. 전라북도 시군에 약 300만 평의 스카우트 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을 공문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행정행위로 신청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그 신청에 의해서 이제 제가 또 더 전라북도가 묻겠습니다. 예, 예. 주도권은 권익현 후보에게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국가 행사를 하려면은 기재부의 재정관리국에 자,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 통과를 할 때 우리 저 후보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통과할 때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예, 예. 굉장히 어려워요, 스카우트는 여기가. 예. 그 지금 권익현 후보가 참 답답해요. 스카우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서령 부안군이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만세를 불러야 돼요. 아, 제가 공약집에 보면 아니. 한 줄도 없어요. 스카우트 유치는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잠깐만요. 정부 문재인 제가 주도권이 대통령님, 있어요. 그다음에 주도권이 있다고요. 송하진 질문, 후보, 주도권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함종환 질문 총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이렇게 해서 유치한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세계 잼버리 유치 기관별 활동 사항을 전라북도에서 내가 받았습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유치 배경에 전라북도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공동 추진한다. 부안군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한 없어요. 답변 시간은 그러면 이제 차후에 거기에 여기에 대한 대한 답변 답변 시간은 그런데 지금 시간 다 김종주 됐습니다. 후보는 마치 권익현 후보. 여기에 대한 한국- 답변 시간은 네. 여기에 대한 답변 시간은 차후 김종규 후보께서 주도권 가질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른 후보께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분 지금 다 쓰셨습니다. 예, 다른 예. 후보께. 우리 김상곤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치 배경을 보면 전라북도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공동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공식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은 없어요. 부안군은 무슨 역할을 했냐? 협조 역할을 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할 수 있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한테 부안군 역할이 뭐였냐? 그랬더니 밥상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얹어놨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안군이 저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상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가 안 됩니다. 권익현 후보님. 물론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유치에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길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오면 도의원이 가져왔다 하고 도의원이 가져오면 군수가 가져왔다 하고 또 군수가 가져오면 또 군 의원들이 가져왔다고 생색을 내잖아요. 근데 생색에 낸 것은 이건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는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해외 스카우트 주요 관계자 초청에도 보면은 이 초청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자, 김경민 후보께 묻겠습니다. 다만 협조 기관으로 부안군은 새만금 및 부안 지역 방문 시 오찬 경비 지원 및 부안군 안내 역할을 수행하였음. 이거예요. 두 번째, 또 후원 기관 발굴도 이 부안군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해주셔야 예, 예, 계속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총괄적인 종합 계획을 보면은 전라북도와 한국연맹이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제 말씀을 듣고 과연 부안군이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남이 시장 하는데 걸음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도와 국가가 한 일이고 우리 부안군은 협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가능한 한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라며 미처 답변을 못한 후보께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 순서입니다. 예, 먼저 김경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그 또 민간 단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나눔이 근농 장학금 아시죠? 예. 그 장학금 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는 데서는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6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6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회계 감사 보고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계 감사 보고가 투명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매월 7,200만 원씩이 들어오는데 좀 이따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안군 교육비에 썼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나눔이 장학금에 대한 제도는 여기 부정하는 사람 단 한 후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 김준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2018년 군 예산에 33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셨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군수님이 되기 전에 2014년도에 부안군 예산에 그러니까 13년도에 세운 예산이었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장학금에 대한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쓰임이에요? 예, 예. 그 예산은 어디서 이렇게 출연을 한 것이죠? 33억에 대한. 지금 현재 168억이 예, 됐는데요. 맞습니다. 예. 나눔이 근농장학 그 재단은 민선 3기 때 제가 네.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학금이 성장을 하지 못해서 제가 6기에 취임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네. 군비에 출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군비의 출연이 예. 어떤 항목의 예산에서 출연을 시켰냐? 이거죠. 장학금으로 의회에 얘기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준 겁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이 교육복지 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복지 확충 예산에서 가져오신 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뜨겁 놀랐어요. 어떤 걸 놀랐냐면 18년도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예산에 총 46억 5천여 만원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이 중에 33억을 출연금으로 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유아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그 이건 이제 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전체 예산 33억 중에 유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줄어든다고 보는 건데 이게 순수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장학금으로 설명을 한 그렇죠. 겁니다. 예,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관내에 있는 유아 교육 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 이번 이 29억 4년 만에 2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네. 이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의 제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나 이런 교육복지 예산에 특히 어린이들,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면 장학금 그렇죠. 20만 원 네. 지급하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30만 원 지급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50만 원 지급하고 대학교 네. 임기 내에 4학년까지 완전한 반값 그렇죠, 예. 등록금을 할 겁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권익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깜짝 놀랐던 게 3대 기관 유치 성공 이게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치 성공이 된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 교직원 수료는 설립 심의 통과가 됐다. 이게 35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표류하다가 교육부에서 두 번의
그 부결이 되고 표류가 되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제 모 방송에서도 본 사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휴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한 6월경에 이 문제가 전라북도 교육청 김성환 교육감이 도의회 심의 통과해달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10개월 동안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 저는 10개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어쨌든 예, 예. 통과가 예. 그때 당시는 전북도 의결을 받았고 근데 유치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대한 것은 유치했다고 아니 부안에다가 예, 갖다 맞습니다. 놨다는 얘기지 아니 유치했다는 그래서 건 아니에요. 3대 기관에 대한 유치 성공을 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니 보세요. 분명히 제가 아까 유치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 말씀드렸던 게 그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을 했다. 분명히 보세요. 유치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하셔가지고 유치 성공은 아니다. 성공 아니라니까요. 네. 유치하는데 힘을 보탰다. 예. 이거예요. 그렇죠. 의결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럼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다른 논란도 사람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풀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 후보자들은 공약이나 이런 걸 낼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국민들 편에서 이것은 시선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우리 김경민 후보님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선거 돌입하면서 예. 그 부안에 느낀 점이 어떤 건지 지금 현 부안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난 23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일에 우리 부안군이 각종 지표가 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안군의 정치인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지자체 1순위에 꼽히고 있는 부안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 위기를 알릴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한 것이 바로 삼보일배입니다. 삼보일배를 통해서 다 같이 반성하고 예, 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상입니다. 일하자는 뜻입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나눔의 장학금에서 참풀에서 얼마를 참여했나요? 취임 초에 1억 정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선거 때 제 기억으로는 김정규 후보님께서 전임 군수가 참풀에를 들어와서 이 냄새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안면, 부안읍 일대에는 정말로 날씨 안 좋은 날은 저도 코가 정말 맥혀올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공장을 유치를 했다. 254억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결국 가져온 것이 닭똥 냄새 나는 이런 공장을 가져왔느냐 아주 맹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풀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겠다 하신 분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한다고 하지만 근농 나눔위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을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과 뒤가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정규 후보님한테 답변 여쭙습니다. 드릴까요?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참 TV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님들이 격렬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습니다. 참풀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참풀에가 그 위치에 들어오는 것 네 후보 중에 저 혼자만 반대했습니다. 잠깐 거기까지만 권익현 후보 그때 답변만 당시에 좀 부탁드립니다. 도의원이었는데도 질문 아니 조금 아니, 말씀드릴게요. 김종규 의원,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건 예. 그 회사가 좋은 일에 국민들의 쓰여지는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 지금 답변한 받아들여야 것만으로도 합니다. 부안 국민이 충분히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규 군수님 군정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공동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렴입니다. 2018년도 한번 보십시오. 군정 방향. 청렴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종규 군수님의 그 행정에 대해서 청렴도를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제1순위에 놓고 군정 방향을 정하신 분이 청렴도가 전라북도에서 꼴찌고 또 2년 연속 그것도 꼴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잠깐만요. 드릴까요? 제가- 청렴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 아니 잠깐 이제 청렴도는 이렇습니다.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인데요. 내부 청렴도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전국 34위입니다. 상위권입니다. 외부 청렴도는 민원실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부안군의 태양광을 제가 규제를 했습니다. 잠깐요. 왜 주민들이 김종규 후보님, 반대하니까. 제가 그다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축사 얘기를 하고 이런 있는데 부분들을 좀 제지를 좀 반대해서 해주십시오. 외부 질문 청렴도에서 짧게, 외국인들이 대답을 태양광 짧게 신청자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70%를 아니 김종규 후보님 X표를 던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청렴도가 질문을 하고 낮습니다. 있는데 답변 시간 다 쓰시면 다음에 아니 물었으니까 아, 그건 물었는데 설명을 제가 드려야죠. 간단하게 말씀을 대답하실 수 하겠습니다. 있는 시간은 예. 주시고 예. 대답하시는 분은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김종규 군수님이 출포 생태공원 도로로 지금 부하 직원들이 3명이나 지금 실형을 받고 그만뒀습니다. 당연히 우리 김종규 군수님하고는 무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노자의 임의편 73편을 보면은 천망, 회회, 소이불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늘에 그 그물은 넓고 이렇게 뚫는 곳이 많이 있지만 누구도 그 하늘에 그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종규 후보님이 하늘에 대해서 참으로 참 정직하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다른 장로님이시니까, 후보께 질문하십시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 점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으면 사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예, 네, 끝났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께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자, 주도권 시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상곤 후보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마치 우리한테 금방 무슨 그 부자를 가져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그 관광 때문에 그 주민이 살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어가 혹시 아세요? 지금 부안의 관광을 표현하기를 지금 관광은 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관광객이 아닌 들어오지 않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만 근데 제가 새만금을 묻는 자꾸 말은 혹시 허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홍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잘 되게끔 이렇게 이루어내면 그 다음에 집주인이 집세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집주인이 차지하거나 더 월세를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 원래 일구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금 곤돌라 유명하죠. 연간 2천만 명이 옵니다. 근데 2천만 명이 오는 베네치아가 우리 부안하고 똑같습니다. 17년 전에 17만에서 현재 4만 5천밖에 안 됩니다. 자, 관광을 해서 잘 되려고 그러는 건 좋습니다만 주민소득이 없는 관광은 그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해 주십시오. 모노레일 99km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안 농업관광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협동조합으로 참여를 해서 부안군에 생기는 관광소득을 골고루 나눠갔다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권익현 후보 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안선 도로가 99km였고요. 이제 새만금을 막아서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66km 죠. 좋은 예.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7년 동안 새만금 사업하면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소금먼지만 날리고 27년 동안 부안군의 내적 관광 활동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들 전체가 새만금으로 부안이 뭔가 이루어낼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로 착각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종규 후보 순서인데 앞에서 답변 못하신 내용이 있으면 너무 길지 않게 답변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스카우트를 제가 다녀온 나라만 7개 나라를 유치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들하고 합계하게 되면은 약 한 29개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이 스카우트 문제를 가지고 본인은 도의원 때 힘을 보탰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함께 세계를 누비면서 스카우트 유치했는데 그게 부안군이 하나도 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그 공무원들하고 스카우트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태양광 좋은 사업입니다. 관광부 안에 큰 길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축사 짓는데 원치 않습니다. 이 일을 규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후보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신문을 보니까 수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뭡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 내용이 뭐냐고. 그 내용은 참 입에 담지 못할 사항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얘기해 주시라고. 아니 말씀하세요. 알면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2018년도에 경선 과정에서 국민을 3명이나 고발을 했어요. 그것도 군수 후보가 권익현 이름으로. 고발이 아니고 고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소를 했어요. 예. 그 내용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죠? 말씀하세요. 아시면. 아니 내용을 말씀하세요. 본인이 음해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고소를 했으면 본인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해성 발언에 대해서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왜 말합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어서 국민을 저는 목도 다치고 코뼈도 부러지고 갈비도 나갔어도 국민을 한 번도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그것도 전부 다 형사처벌 당내에서 받았어요. 선거 형사처벌 경선 받은 사람 과정에서 수도 없어요. 있었던 그분들한테 문제를 고발했다고 사과 하면 있습니까? 당당하게 밝히셔야죠. 아니 저는 사실이 아닌 일을 유지해서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예, 신문의 내용을 보면 뭐 여자 문제 요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맞습니까? 생각해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시인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김경민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아픔도 정치인들은 가슴에 묻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군수 후보요 또 인격적으로도 맞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국민을 김경민 생각하시는 분이 후보님께서 18개월 동안 아까 부안 국민들을 김경민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디찬 아스팔트에 네. 뜨거운 아스팔트에 있도록 김경민 만든- 후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저는 한 사람도 그래서 국민들께 항상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하는 군수가 필요해서 4년 전에 저를 다시 군수로 네, 이 논의는 이것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민 네, 후보께 지금도 질문해 죄송한 주십시오.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일로 본인이 인해서 많은 당당하게 분들이 밝히지도 형사처벌을 못하면서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은 다 공개하겠어요. 그거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겠어요. 허위 사실이 분명하니까. 네, 예, 이 김경민 주제는 여기서 후보님에게- 마치도록 사회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경민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민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면 공약 중에 한 가지씩 사용하고 싶은데 그 배드민턴 전용구장 겸 동절기 노인 오락실 할 수 있는 이 공약이 참 좋아요. 예, 이거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많이 다니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이 공약이 좋아서 그 공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부끄럼이 없어야 된다. 예. 한치의 부끄럼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 직원들에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내가 법적으로 한계가 약해서 돕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본인들에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직원들은 부안의 인재들입니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주주 참여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설명을 좀 하시죠. 새만금 개발청이 독립